배설 부분 할 거고요. 배설계에는 하는 기간 콩팥 있겠죠. 콩팥. 그래서 배설계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소화를 아까 다 했죠. 소화 다 하고 나서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노폐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고요. 이때 배설이랑 배출은 조금 다릅니다. 자, 플러스 강의 1번에 배설과 배출. 배설은 혈액속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줌으로 나가는 거는 배설이라고 하고, 배출은 소화 흡수되지 않은 물질을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는 배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배설만 할 거예요. 배설만. 그래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노폐물을 만들어낼 건데 아까 세 가지 영양소 있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가 있었고, 이거를 이루고 있는 성분으로 탄소, 수소, 산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6 플러스 질소.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노폐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탄소랑 이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면은, 탄소랑 산소가 만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전부 다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수소랑 산소랑 만나면 물, H2O도 전부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 근데 단백질은 이 질소 때문에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암모니아. 그래서 노폐물은 크게 세 가지,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세 가지가 노폐물 종류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암모니아 형태로 계속 있으면은 몸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독성이 있어서. 그래서 얘를 독성이 없는 요소로 바꿔줄 겁니다.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줄 거고, 그때는 간에서 일어나요. 간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요소를 오줌으로 내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세 가지 노폐물을 보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몸 밖으로 나가죠? 방금 했죠? 호흡기. 호흡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날숨을 통해서 나갈 거고, 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줌을 통해서 나갈 건데 일부는 날숨을 통해서 나가기도 해요. 오줌이랑 날숨으로 나갈 거고, 요소는 오줌으로. 그래서 세 가지 노폐물이 어떻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지, 배설되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할 거는 오줌이 어떻게 생성되냐 그거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밑에 보면은 배설계의 구조, 콩팥, 오줌간, 방광, 요동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콩팥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죠. 양쪽에 콩처럼 생긴 거, 이게 콩팥. 그래서 콩팥 안에서 오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줌 만들어져서 그 오줌이 관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 관이 오줌관. 그래서 오줌관을 통해서 오줌이 나오면 얘가 방광으로 모이죠. 그래서 방광이 모인 다음에 오줌을 저장해 놨다가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곳, 요도.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보면은 콩팥은 오줌을 만드는 곳, 오줌을 생성하는 곳, 오줌관은 만들어진 오줌을 방광으로 내보내는 곳, 연결하는 관. 방광 같은 경우에는 오줌이 나가기 전에 잠깐 저장하는 곳, 오줌 모아두는 곳, 그리고 나서 요도는 몸 밖으로 배설하는 곳.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기관이 있고, 우리는 콩팥을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콩팥을 보게 되면은
겉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겉질 안쪽을 속질이라고 부릅니다. 콩팥의 겉질, 콩팥의 속질. 그 다음에 겉질과 속질에 보면은 네프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겉질과 속질에 둘 다 걸쳐져 있는데 네프론이라는 구조가 있게 되고, 네프론에는 세 가지의 구조가 속합니다. 첫 번째, 사구체. 사구체는 뭐냐면 콩팥에도 혈액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콩팥에 들어오는 혈액들이 뭉쳐있는 거, 실처럼 뭉쳐있는 거를 사구체라고 하고, 그 다음이 보먼주머니. 보먼주머니는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처럼 생긴 구조를 보먼주머니. 그 다음이 세뇨관. 세뇨관은 보먼주머니랑 연결이 되어서 오줌이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통로를 얘기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콩팥의 속질과 겉질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자체가 네프론 하나의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혈액이 뭉쳐져 있죠? 혈관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사구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형태의 얘를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관을 세뇨관. 그래서 이 네프론이라는 곳 안에서 오줌이 다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오줌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깔때기가 있어. 깔때기. 오줌 깔때기. 각각의 네프론에서 만들어낸 오줌이 깔때기 통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이 깔때기는 오줌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깔때기로 갔다가 오줌관을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콩팥에도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콩팥 동맥. 콩팥으로 들어오는 거 콩팥 동맥. 콩팥에서 오줌 다 만들어지고 나가는 거 콩팥 정맥. 그래서 동맥 안에 있는 노폐물을 콩팥으로 보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노폐물 없어진 혈액이 정맥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그럼 노폐물은 동맥이 많아, 정맥이 많아? 당연히 동맥이 많겠죠. 동맥이 노폐물 다 가지고 콩팥으로 들어와서 콩팥 안에 다 주고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 안에 노폐물이 많다. 요소의 농도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3번 배설계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네프론 나와있죠.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그리고 세뇨관을 보게 되면은 세뇨관에도 모세혈관으로 감싸져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뇨관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같이 있구나. 같이 봐주시고. 그래서 밑에 콩팥을 보게 되면은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로 허리의 등쪽 좌우에 한 개씩 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고, 콩팥 겉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겉질과 속질에는 네프론이 있고,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하나의 단위. 그래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방금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46페이지 오게 되면은 오줌의 생성 과정을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이제 오줌을 만들어낼 건데 그 중간에 그림 나와 있죠? 그림 보시면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모세혈관 같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이랑 세균관 사이에서도 물질의 이동이,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콩팥 동맥으로부터 노폐물을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프론으로. 그 다음에 네프론에서 이제 노폐물을 전달을 해줄 건데 첫 번째 과정입니다. 사고체에서 고만 주머니로 노폐물이 이동하게 되는 과정. 1번 과정을 여과라고 해요. 다시 여과는 사고체에서 고만 주머니로 이동하는 과정. 사고체에서 고만 주머니. 그래서 한 번 이동을 하게 되고 혈액 속의 노폐물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세균관을 통해서 가다가 모세혈관과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세균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모세혈관에서 세균관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은 자, 내가 오줌으로 내보냈어. 노폐물을 내보내버렸는데 근데 얘는 사실 나한테 필요한 영양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혈액으로 다시 재흡수하는 과정이 있어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시 혈액 속으로 가져오는 거 재흡수 과정. 재흡수는 세균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노폐물인데 여과가 안 된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여과가 안 된 노폐물을 같이 세균관으로 보내는 과정이 있고요. 이거를 분비라고 해요.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균관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세 가지 과정, 이름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각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은 첫 번째 여과를 볼게요. 여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면은 고만주머니에 막이 있죠? 이 막에 구멍이 나 있어.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과는 큰 물질은 여과가 안 돼요. 얘는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여과가 되냐 안 되냐 그게 결정이 나는 거고 작은 것만 여과가 되고 큰 거는 여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과가 안 되는 물질, 단백질. 아미노산은 작죠? 아미노산은 작아서 여과 돼. 근데 단백질은 아미노산보다 크기 때문에 여과 안 됩니다. 단백질 여과 안 되고 혈구. 혈액 속에 들어있는 고체 성분 혈구 있었죠. 저 결국 혈관 얘들도 크기 때문에 여과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외에 작은 물질들은 여과가 거의 다 되더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얘네들은 여과가 대부분 되고요. 큰 거, 혈구나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압력 차이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혈액의 압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혈액은 압력이 높아서 물질을 내보내려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고만주머니는 고만주머니는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고체에서 혈압이 낮은 고만주머니로 혈압 차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여과가 일어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재흡수. 재흡수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물질들을 다시 혈액 속으로 흡수하게 되고요. 재흡수되는 물질들은 우선은 포도당, 아미노산.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 사용이 돼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100% 재흡수예요. 100% 재흡수. 오줌으로 나가는 거는 0.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오줌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다. 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병이라고 불러요. 나가면 병. 그 다음에 또 재흡수되는 거 물.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거의 다 제흡수가 된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이랑 무기음료는 오줌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제흡수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제흡수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비를 보게 되면은 분비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 노폐물들이 다시 분비가 되게 되고요. 뭐 분비되는 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분비되지 못한 뭐 노폐물이 있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분비가 된다 생각하면 되시고 그리고 뭐 하려고 했지? 그리고 여과를 통해서 사구체에서 본원주머니로 내려왔죠? 그러면은 내려와서 세균관 속에 있는 거를 여과액이라고 불러요. 여과액. 여과액은 여과가 된 물질들. 여과액. 그 다음에 이 여과액들이 제흡수랑 분비를 다 거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줌으로 나가죠. 그래서 저 두 과정을 전부 다 거친 거를 오줌이라고 해. 여과액은 제흡수랑 분비가 아직 안 된 거. 제흡수 분비 안 된 거. 오줌은 세 가지 과정 전부 다 거친 거. 오줌.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여과액에 있을까 없을까? 얘네들은 여과는 된다 그랬죠? 여과액에는 분명히 있어요. 여과는 되니까 여과액에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쟤네는 100% 제흡수된다고 했지? 오줌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제흡수 됐으니까. 오줌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혈구 얘네들은 여과액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지. 얘네 크기 크니까 여과 아니라고. 따라서 당연히 오줌에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소. 요소는 여과가 일어나게 되고요. 따라서 여과액이랑 오줌이랑 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요소의 농도는 오줌에서 굉장히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요소의 농도는 여과액보다 오줌에서 더 높다. 그 이유는 요소가 분비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물이 대부분 제흡수되기 때문에. 물 속에 요소가 녹아져 있는데 물이 많으면 요소의 농도가 적겠지. 당연히 낮겠죠. 근데 물이 제흡수됐어? 물이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소의 농도는 굉장히 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소는 갈수록 농도가 점점 진해지게 되고 그 이유는 물이 제흡수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거를 제시를 안 해줍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A에 대한 특징, B에 대한 특징, C에 대한 특징 적어놓고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보고 A, B, C가 각각 무슨 물질인지 찾은 다음에 문제 풀면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표 해석하는 방법, 거기 표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박스에. 표 해석하는 방법 한번 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배설을 끝이 나는데 맨 밑에 보면은 세포호흡과 기관계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관계를 했어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네 가지 기관계 했는데 그 기관계들이 각각 따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작용을 한다. 그 내용이 지금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2번. 2번에 보면은 호흡계,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 기관계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호흡계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흡수하게 되죠.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이 산소를 조직세포한테 보내려면은 무조건 순환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호흡기랑 순환계 같이 작용하는 거. 혹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어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계와 순환계가 같이
같이 작용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세포호흡만 보고 맞추시다. 세포호흡은 우리가 아까 했던 호흡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호흡,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 그게 호흡이고 세포호흡은 아까 소화를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그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세포호흡의 정의는 우리가 아까 소화하고 흡수한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왜 호흡이라고 지칭을 했냐면 여기서 산소와 이산탄소 기체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흡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해서 호흡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의 조직 세포에서 에너지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세포호흡을 할 때는요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포도당이랑 산소를 같이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때 노폐물, 포도당, 탄수화물이니까요 물 나올 거고요 CO2 나올 거고요 노폐물 나오고 플러스 에너지 나오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하는 거고 에너지 나올 때 열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때 쓰는 에너지 플러스 체온 유지할 때 쓰는 열 세포호흡할 때 같이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소가 필요하게 되고 그거의 노폐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우리가 아까 했던 호흡이랑 굉장히 비슷한 양상 띄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이 에너지는 체온 유지, 두뇌 활동, 소리 내기, 근육 운동, 생장 거의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다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데 얘랑 비슷한 게 연소라는 과정이 있어요. 연소가 뭐예요? 연소, 물질을 태우는 거를 연소라고 하죠. 연소랑 세포호흡이 굉장히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첫 번째로 산소가 필요해요. 연소할 때도 산소가 필요하고요. 세포호흡할 때도 산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에너지가 방출돼요. 연소할 때도 열 에너지 방출되죠. 그래서 두 개 공통적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다루게 되고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은 뭐냐면 에너지를 방출시킬 건데 연소는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근데 세포호흡은 여러 번 조금씩 방출해요.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처음에 연소 일어나기 전에 물질의 에너지 이만큼 있었고요. 연소 다 일어났어. 물질의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만큼 밖으로 방출을 할 거예요. 연소는 이게 한 번에 일어나서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이 돼. 근데 세포호흡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똑같아. 근데 얘는 약간 계단식으로 일어나요. 한 번 반응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한꺼번에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각각의 과정에서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것만 차이점이에요. 나머지 산소가 필요하거나 에너지 방출한다는 거는 똑같고요. 대신에 연소는 한 번에 반응 다 일어나는데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많이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 2번 한번 볼게요. 플러스 강의 2번에 보면은
오줌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오줌에 포도당이 있는 경우. 자, 포도당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포도당은 여가 돼, 안 돼? 여가는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제우스. 얘는 제육수가 되죠. 100% 제육수 되니까 원래 오줌에서는 포도당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정상. 근데 오줌에 포도당이 나왔다. 그 이유는 제육수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겠죠. 제육수가 안 된 거니까. 그래서 포도당이 검출되면은 제육수 과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오줌에서 포도당 검출됐다. 그거를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줌에 단백질이 있는 경우. 단백질 여가 돼요, 안 돼요? 단백질은 여가 안 되죠. 근데 오줌에 나왔다. 그러면은 여가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나오게 되면은 병이라고 우리는 지칭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배설 과정이고요. 혹시 지금 오늘 항목 중에 총 다 해서 모르겠는 거 있을까요? 한 번 더 설명했으면 좋겠다. 헷갈린다. 없어요? 자, 아마도 오늘은 문제를 같이 못 풀어서 아직 자기가 뭘 모르는지 잘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숙제는 단원 전체 11페이지부터 56 그리고 뒤에 시험 대비 페이지부터 30 진짜 반드시 풀어오고 그리고 채점 하라고 그랬습니다. 채점 집에서 하고 모르는 거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 배운 거 소화순환 호흡 배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해 오시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거 그거밖에 없지. 뭐야? 태양계. 네. 일식 월식 태양. 그거밖에 없죠. 나머지 다 했죠. 오케이. 오늘 그냥 안 들어가는. 태양 안 들어가고? 만원경은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태양은 한번 다시 봐야겠지. 다시 그러면 알아보세요. 정확하게. 일식 월식은 들어가는 거 맞고 만원경은 안 들어가는 거 맞고 태양만 문제죠? 알아보세요.